멘토스 학원의 원장이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원장님이시면서 네. 국어 강의를 하시고 네. 국어 강의 몇 년 때? 나이가 나오는데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 그 질문으로 좀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는 있지만 공부 방법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 학생들이 수능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랑 평상시에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애들을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오기 전에 했던 공부 방법, 그 다음에 평상시에 그냥 올해 수능 재수하면서 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면 일단 막막해해요. 국어라는 과목이 이게 문제집을 조금 많이 풀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막막해하고, 그 다음에 또 웬만한 애들은 자기가 하는 공부가 맞는지를 몰라요. 이게 맞나? 하면서도 불안하고, 그런데 또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국어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막막함, 안 하면 불안함,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보는 정도. 왜냐면 그거 사실은 안 해도 자기 그 점수에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안 하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공부에 가까운 거라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학생들 아마 고3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는 학생들이 하는 공부가 아닌가. 내가 대다수를 또 그렇게 봐왔고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었다거나 독해력이 이제 딸려서 그러면 좀 나을 텐데 갑자기 와서 이제 수능 공부하겠다고 하면 참 쉽지 않은 어제 성적표가 발표되고 그 만점 받은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 좀 일찍 가서 워밍업으로 아무 책이나 읽었다고. 그거는 그 학생이니까 되는 거고 사실은 등급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맞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마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어차피 언론에 나왔으니까 또 대치동 가까운 학교고 하니까 이제 엄마들 난리 날 거예요. 애들한테 아침에 책 읽으라고. 그거는 그 학생이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읽는 거지. 지금 국어 공부가 하나도 안 된 애들이 아침에 책을 읽어서 점수를 낸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책 읽는 게 나쁘다 이런 개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급이 있어요, 애들이. 그럼 거기에 맞는 급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애들이 그걸 모르고 안 하니까 불안하니까 유일하게 하는 공부가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주고. 이거 사실은 진짜 무의미한 공부예요. 그럴 바에는 저는 아예 그냥 탐구 공부를 하라 그래요. 1시간 동안. 그러면 탐구는 하면 올라가요. 수능시험 치고 나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점수나 등급이 모의고사 때보다 항상 좀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고3 애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고3이 보는 평가시험은 모의고사는 일단 재수행에 끼어있지 않은 상태로 보는 거다 보니까 고3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이 되게 되면 재수, 삼수, 반수 이런 애들이 쭉 들어오다 보니까 원래는 고3만 봤으면은 예전 80 한 4점 정도가 1등급인 것이 재수생, 반수생이 들어오니까 그게 확 점수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보다 재학생은 수능 가게 되면 한 2등급 정도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첫 번째 이유가 그렇다면, 두 번째 또 하나 이유는 수능하고 모의고사하고 내신이 달라요, 출제 방법이. 그런데 아이들이 대부분은 내신이나 이 모의고사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장에 가게 되면 전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고3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대로 된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몇 명의 애들 빼놓고. 왜냐면 아무래도 내신 위주로 학종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내신하고 모의고사하고 수능의 출제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를 묻는 게 국어 시험이라면 수능은 그걸 배웠냐 안 배웠냐의 문제보다는 글을 읽는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왜 내가 오늘 그 만점 받은 학생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에 워밍업으로 1시간 책 읽었다. 그 학생은 읽는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왜 그런 게 대비가 안 되느냐? 수능은 1년에 한 번에 자기한테 기회가 와요. 시험 볼 수 있는 게. 그런데 모의고사나 시중 터전에 있는 모의고사는 주변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익숙해져요. 애들이 공부하는 그 방법이.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나중에는 기출문제를 잘 정리해야 된다. 그럼 애들이 생각하는 기출문제 정리의 개념이 뭐냐? 첫 번째 말한 걸 다시 올라갈게요. 아까 뭐라 해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추는 거라고. 그거는 기출문제 정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전문 그 교수가 문제를 내기 때문에 비문학을 이 사람이 어떻게 썼고 어디를 강조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잡아내는 그 포인트의 독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뭐 내신이나 모의고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읽는 글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전혀 안 중요한 것들이 답이 되고 수능은 완전히 중요한 것만 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해도 믿음이 없는 거죠. 막막함이 따르는 거고. 1교시 부담이라고 하는, 만약에 1교시를 본인 스스로 좀 못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영향을 2교시, 3교시, 그러니까 1교시 끝나면 상위권 애들은, 고등학교 상위권 애들은 1교시 끝나면 집에 가요. 왜냐면 지문을 한 2지문 찍었다. 수학을 볼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국영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상위권 대학을 가는데 국어를 2지문을 찍었다. 그래서 1교시 끝나고 나가는 재수생 이런 애들이 제법 있어요. 올바른 공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등급의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애들 이렇게 제가 얘기해보면은, 야, 너 어느 정도 맞아야 되니, 국어를. 그러면 많이 맞으면 좋죠. 이거는 안 돼요, 공부가. 무조건 열심히 해서 많이 맞으면 돼. 그거는 일단 전략이 없는 학생이에요. 혹시 지금 영상을 찍는 분은 국어 과목이 뭐뭐뭐 시험 보는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제가 문학, 비문학, 문학, 비문학, 문법, 화작이라고. 네, 화작문. 그게 크게 말하면 이 네 파트예요. 네. 근데 그 안에 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참 방대해요, 이 과목 자체가. 그러면 제가 왜 자신의 목표 등급이 정확해야 되냐면, 그래야지 사실은 가리키는 사람이 그 전략에 맞춰서 그 학생의 그 등급을 맞추는 계획이 나와요. 45문제를 쫙 풀었는데 막 이렇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고, 분명히 내가 2등급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은 2등급을 맞기 위한 선생님과 학생의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어제 학생이 하나가 왔어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성적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물론 재수이죠. 고3 때보다, 요번 점수가 한 20몇 점이 올랐어요, 보니까. 그런데 얘가 보면 여기 재수형 학원에 와서 나한테 무슨 굉장히 많이 배우느냐, 그건 아니고, 제가 어떤 전략을 써줬냐면, 작년에 걔가 뭐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쫙 분석을 했어요, 걔랑 둘이. 그랬더니 얘가 문법을 되게 못해요. 근데 문법이 아시겠지만 되게 아주 진짜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문법 문제 풀면서, 근데 또 문법이 앞에 파트예요. 화법, 작문이 있고 문법이 10번부터 15번까지라고요. 뒤에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았는데, 작년에 수능에서 실패한 이유가 이 문법을 가지고
시간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틀려버리고. 그래서 뒤에 가서 찍은 거예요. 또 몇 문제를. 그러니 점수가 한 60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학생한테 뭐라고 하냐. 문법 공부하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올 초에 걔한테 그랬어요. 문법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문법 튼튼히 하는데 전략을 짜자. 문법을 제일 뒤에 풀자 올해는. 공부가 자신 있으면 푸는데 지금부터 모의고사나 뭐는 수능 9월 달까지 문법을 제일 뒤에 풀자. 그리고 앞에서도 풀고 시간이 되면 문법을 풀고 시간이 안 되면 문법 찍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걔 목표가 2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런 전략을 짜줬더니 오늘의 수능 가서 아니 그거를 몇 개월을 계속 그렇게 연습했죠. 올해 모의고사도 그렇게 연습했고 무조건 맨 뒤에 풀어라. 그래서 수능장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문법 풀어갖고 5개 중에서 3개 맞고 2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제 물어봤었는데 그럼 이게 네가 정상적으로 앞에서 풀었다면 시간 두고 풀었다면 그 틀린 2문제 맞았겠니 했더니 이거 틀렸을 거래. 그래. 그 대신 너 2문제는 어차피 틀린 문제였고 그 대신 너 지금 여태까지 밀려오진 않았지 않느니 그러다 보니까 20 몇 점 올라가서 80점 중반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말하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라는 것은 1년을 더해서 저 90몇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공부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 1등급 맞아야 된다 그러면 제가 1등급에 맞는 플랜을 제시해 주는 거고 2등급이면 돼요. 2등급 맞는 공부에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우리 학원하고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계획을 짜야 되는 거고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도 있어요. 비문학 중에서 과학이나 기술 지문만 나오면 또 경제 지문만 나오면은 애가 그냥 뭐랄까 뭐 긴장이 돼가지고 글이 안 읽혀진다고. 근데 그 문제가 30번대 꽂혀 있어요. 보면 어려운 게. 그걸 왜 푸냐는 얘기인데 그걸 맨 뒤로 보내는 연습. 그러니까 학생들의 등급을 막기 위한 그 처지에 맞도록 뭐가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니 그냥 뭐 선생님 서가지고 칠판에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시 해설해주고 이거는 수능 공부가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진짜 올해 만점 맞은 애가 아침에 그 글 읽는 애 걔는 그것이 갖춰지니까 전 다른 거 하지 않겠죠. 뭐 요구하지 않겠죠. 너는 실수만 하지 마라. 그럼 그러기 위해서 넌 아침에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국어 시간에 뭐 이런 걸 좀 하고 자습 시간에 이래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제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존 학원들은. 그럼 대부분 뭐냐. 남 믿고 따라와. 내가 EBS 기가 막히게 해설해 줄게. 유일한 게 그거라. 저희 멘토스 학원은 그래요. 모든 학생이 문제 푸는 순서가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 지문이 모두 몇 개인데요. 10개 가까운 지문. 그럼 어떤 학생은 문법 잘하는 데는 문법부터 푸는 거고. 기술을 이과 중에서 자기 선택 과목이 있거든요. 생물이. 그 생물 지문이 나와서 그것부터 먼저 푸는 거고. 그러한 맞춤식 공부가 되고 맞춤식 공부가 훈련이 돼야지만이 성공하는 것이 EBS를 몇 번 봤냐, 2번 봤냐, 3번 봤냐, 거기 있는 거 시 다 어느 정도 뭐 주제를 외웠느냐, 이거는 수능을 대비하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이제 고3 때 국어를 좀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던 학생들은 재수를 한다고 해도 그냥 혼자 하게 되면은 거의 그 자리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 잠깐만. 혼자 하면은 예. 거의 제자리가 되는 경우가 아니고, 예. 이런 경우가 좀 우스운 얘기인데, 이 대학 교수들이 그 출제를 낼 때, 국어 같은 경우는 예상 컷을 못 만들어요. 1등급을 90점 만들어야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볼 땐 쉽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고3 애들이 그 공부한 애들이 자꾸 틀리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90점으로 1등급을 만들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3, 4점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1등급이 93, 4가 될 수도 있고 1등급이 87, 8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수학은 모르면 못 풀어요. 근데 국어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야. 아닌 건 규명이 돼요. 그의 애들이 기가 막히게 찍어서 맞았어. 그러면 이게 올라가 1등급의 점수가 2등급도 올라가고. 그 얘기 왜 하냐면 고3애가 2등급 맞아서 1년 조금 하면 1등급 가는 게 아니고
재수하면 점수가 떨어져요. 왜냐면 걔가 2등급 맞을 때 실력으로 2등급 맞을 수도 있지만 두세 문제는 찍어서 맞았어요, 거기서. 그게 그 필이 재수할 때 나오냐 안 나오냐는 것은 이건 진짜 말대로 확률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한 애들은 유지도 힘들어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혼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1등급은 떨어져요. 2등급으로 떨어지고 2등급 초였는데 1등급 올라가는 게 아니고 2등급 말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하다고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학생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기성세대들 엄마 아버지들은 야, 밥 먹고 공부하는데 왜 안 되냐고 하지만 진짜 모르는 말이에요. 모르는 말이고 그날에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내가 아까 1번 질문이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아니까 뭐 막막함, 내가 하는 공부가 맞나? 못 믿게 되는 거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수능에 맞는 이렇게 글 읽는 포인트가 안 잡혀서 그래요. 글을 읽으면 되는데 자꾸 뭔가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 선생님들의 설명으로 해결하려는 거. 그 선생님과 같이 가야죠. 그런 수능을. 그럼 몇대수에 오면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뭐 일단 국어니까 저는 국어고 제가 원장이니까 일단 선생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애들이 학생이 뭔지 니네들이 모르고 무슨 수업을 하냐. 그럼 그 학생들의 또 학생들한테 야 이놈들아 니네가 목표 등급이 없고 목표 점수가 없이 무슨 공부를 하냐. 그럼 니네 목표를 딱 정확하게 근데 터무니없는 목표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뭐 5등급 1등급 맞을래 그런 건 장난치는 거다. 그럼 그런 어떤 목표하고 이런 걸 핸디캡을 가지고 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너는 뭐 예를 들어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그다음 6월 평가원 거를 기준으로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고 철저하게 훈련밖에 없어요. 훈련. 근데 그건 혼자는 아까 말했지만 극한 3-4% 애들 상위 나머지는 뭐 글쎄 조금은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거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마무리 한마디 하시죠. 글쎄요. 어제 성적표가 나오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이렇게 갑자기 뭐 영상 찍다 보니까 두서없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국어 과목의 가장 큰 공부의 효율성을 얻는 방법은 일단 출제대하고 수싸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뭔지만 알면은 사실은 답이 보이는데 그걸 모르니까 모든 성질을 증명을 해가지고 답을 만들려 하니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뭐 많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글을 출제자의 의도에 맞도록 읽는 연습을 좀 한 3, 4월까지는 문제에 손대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하나의 국어의 팁이라고 하면 팁이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